네, 자 다단계 실현을 위한 남은 쟁점은 무엇이고 또 처리 전망은 어떤지 민주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직접 첫 방송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꽃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양당 원내대표님과 저희들 간사들이 함께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김기현 원내대표님 지역구가 울산이다 보니까 네. 이제 남쪽 지방에 만개한 그런 꽃 이야기가 어제 회동에서도 화제였습니다. 개나리 벚꽃 얘기도 했었고 울산에 또 꽃 얘기 했던데 이게 반대로 꽃 얘기 했던 거 보면 뭔가 분위기는 하기한데 실제 얘기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한 아무래도 얘기. 이게 꽃 이야기로 시작했지만은 꽃이 만개한 것처럼 우리 정치가 좀 국민들의 뜻을 만개시키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약속을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겼다고 해서 끝나자마자 이렇게 계속 반대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결국 지금 여야 사자회담 다 결렬된 겁니까? 예, 어저께 말씀은 좀 더 논의하자고 뭐 최종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사실상 4월 5일 내일 있는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지역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법안 처리를 못하게 되었죠. 뭐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뭐 정치개혁 중에 특히 대선 결과 상관없이 지방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크죠? 예,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쟁과 발목 잡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이기는 이런 이제 적대적인 양당제를 종식하고 국민들이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한 그런 다당제, 다원주의 정치를 하자. 그런 취지로 보자면 지방선거가 다가왔으니 지방의회부터 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지역구에 3명에서 5명 정도 뽑는 이런 이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먼저 실시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총리 추천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그런 국민 통합 정치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이었는데요. 그중에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받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광역의회에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역구를 좀 늘려달라 이런 주장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지금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수당이지만은 단독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곤혹스러운 사실은 입장에 처해지게 된 셈이죠. 그래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느냐 굉장히 사실 고민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거법 통과 시한을 내일 4월 5일로 지금 예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내일 처리는 불가능해졌고요. 이제 4월 8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직후가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정말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법안 처리는 반드시 4월 중순 전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방선거가 지금 2달 정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초의원 중도선거구제 지금 상황이면 쉽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오늘부터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당의 의원들께서 농성을 합니다. 아하. 그럴 정도로 지금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받들자 이런 이제 열기가 높은데요. 국민의힘이 사실 대선 승리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좀 숙고하셔서 저는 과감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협치를 실행할 때 아니냐 이런 말씀 거듭드리고 싶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게임의 룰을 단독 처리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는 합의 처리를 하려고 선거법을 노력 단독 중입니다. 처리한 적이 별로 없지요.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다 때문에, 합의 예. 처리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깊은데요.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의당도 조금 좀 지금 피켓시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정치 개혁, 선거 국면 돌파용으로 던진 이슈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또 이런 관련된 얘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의당과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이 제안도 있었고 또 연대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불발됐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정의당과는 또 정치개혁이라는 뜻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그런 이제 노력에는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이제 정의당에서 저희들 민주당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것은 네. 2018년도에 저희들이 다수당이 지방의회에서 이 2인 선거구로 4인 선거구를 42개 정도를 쪼갰다. 그래서 그거를 정치개혁의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복원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도 저희들 민주당의 진정성을 좀 믿고 함께 끝까지 정치 개혁을 위한 그런 발걸음을 함께 하기를 저 입장에서는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새로운 물결 김덕연 대표하고 합당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정치 개혁이랑 큰 흐름하고 뭐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민주당의 구체적 플랜도 궁금해요. 뭐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 개혁 관련된 플랜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제도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요. 장애인 청년 여성과 네. 관련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이제 기탁금을 낮춰준다든지 청년들의 의무 공천을 좀 이제 한다든지 이런 이제 법안들을 저희들이 동시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의 이제 국무총리의 책임 총리화를 위한 법안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치개혁 법안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국회 내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네. 함께 국가적인 정말 헌정개혁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으니까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주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검찰 개혁 얘기도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집회를 당사 앞에서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검찰 개혁 완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금 임기 내에 이런 개혁 완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검찰 공화국이 재현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지몬미라고 하는 것처럼 노무현 네.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을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이 권력을 사적으로 쓰거나 네. 권력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하자는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도 있고요. 4월 국회 내에서 입법 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당내에서 끝까지 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게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뜻이고. 입장입니다. 예.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지를 단단히 다질 텐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든다면 저는 이런 이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싣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저는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탁 배경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무색무취한 관리형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최악을 면하고자 하는 올드보이의 귀환 아니냐 이런 이제 평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취임덕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도 전에 여러 논란들 특히 이제 집무실에 용산 이전을 비롯해서 국민적인 바람과는
거꾸로 가는 네. 일방 주도형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마 좀 관리형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음흠. 머리를 빌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인재를 모으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면에는 머리를 빌리는 게 아니고 몸만 빌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독 총리나 음흠. 사실 책임 총리와는 반대되는 그 바지 총리 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철저히 검증하겠다. 그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라 하면서 철저한 검증. 당내 TF가 지금 꾸려진 겁니까? 예, 이제 곧 꾸려지게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15년 전에 총리를 하신 분이긴 하지만 뭐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개인적인 일에 대한 아. 검증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볼 때 국내외적으로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정책 역량을 가졌는지 또 국민 통합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당선자와의 관계에서도 정말 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지면서 이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음흠.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 국민과의 교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딴지 걸기라는 예. 이제 비판은 면하면서도 음흠. 국민적 눈높이의 철저한 검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지방선거 대진표가 쪽쪽 짜여지고 있는데 특히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내에 뭐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 김영배 의원님은 또 서울에 계시니까 지역구를 사실 어떻게 송영길 보십니까? 대표님은 이제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함께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였죠. 그중에 저도 한 명인데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가 워낙 중요하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그중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586 세대의 기득권 아니냐라고 네. 하는 당내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왕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공론을 좀 모아서 네. 우리 서울시에 있는 우리 민주당의 전체 역량을 결집해서 함께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